스마트 스토어 시작은 했는데 방문객이 없어서 매출이 미미하신가요? 유튜브나 강의로 초기 세팅은 하셨겠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또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해야 하는 중요한 세팅 방법을 놓치셔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는데 만 제대로 해주셔도 매출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기본 세팅이야 유튜브나 강의 들으면서 하실 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오픈해도 매출이 미미하거나 아예 안 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고리즘을 조금 고려해서 스마트 스토어 초기 세팅에 대해서 조금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 초보라면 당연히 필수 시청하셔서 적용하시고, 이미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체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가 장바구니를 노출시키는 걸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어디서 하냐면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관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살짝 하단에 보시면 상품 유닛 요소 추가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장바구니에 원래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체크 박스를 해주세요. 장바구니 체크하시면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스토어 내에서 상품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장바구니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게 원래 없을 때는 그냥 아무런 장바구니 모양이 없다가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왼쪽에 보시면 모바일 화면에서는 장바구니 담기라는 썸네일 하단에 이런 박스가 생기고, 또 PC 화면에서는 이 찌마기와 장바구니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미지형이고요, 이게 리스트형인데 둘 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리스트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가 이렇게 리스트 내리다 보면 오른쪽에 딱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장바구니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를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만 장바구니가 뜹니다. 제가 이 장바구니 노출을 신경 쓰는 이유는 이전에 영상에서 네이버 포유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후발주자가 활용하기 좋고 또 네이버가 그걸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AI가 내가 본 상품하고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이 있지만 이 위에 여기 상단에다가 네이버 포유 당신을 위한 쇼핑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품을 보여주는 이 화면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여기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했던 제품들, 며칠 전 클릭했던 제품들 나오고, 또 클릭한 제품들하고 함께 보는 제품들 이런 게 나오고, 장바구니 담은 땡땡하고 함께 보는 제품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장바구니에 실제로 담았거나 아니면 찜을 눌렀던 상품들은 배지를 받습니다. 지금 이게 배지예요. 찜한 상품, 장바구니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간 게 네이버에서 배지라고 부르는데, 이 배지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눈에 많이 띄지만 이게 먼저 보여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를 노출을 시켜야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쉽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고, 또 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나가면은 네이버 포유에서 1순위에 뜨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강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섭하죠. 그래서 더 꿀팁을 갖고 왔는데, 겸사겸사 이제 장바구니 쿠폰에 대한 중요도도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혜택 관리에 들어가셔서 혜택 등록이라는 그 란에 들어가시면 여기 스토어 단위 할인에 보면은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할인을 줄 수 있는 그 항목이 뜹니다. 제가 그냥 의미로 만약에 1,000원을 할인 쿠폰을 준다, 전 고객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러 들어간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주남기훈 님만을 위한 혜택 이렇게 해서 쿠폰 받기 누르면은 오른쪽처럼 화면이 나오고, 이 쿠폰 받기를 누르지 않더라도 겉모습에서 여기서 이 브랜드 이름 전 고객 1,000원 장바구니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쿠폰을 발급받았을 때 강제로 이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기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담기진 않고, 내가 이거를 받았지만 장바구니에 담지 않으면 할인 쿠폰이 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쿠폰을 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상세 페이지에다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상세 페이지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최상단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따 예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으면
1,000원 할인 쿠폰 추가 발급이라는 워딩을 상단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쿠폰을 발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면 좋은 거고, 근데 사지 않더라도 나가잖아요? 나가더라도 네이버 포유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1순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쿠폰 할인을 유도하는 그런 멘트들, 행동을 촉구하는 멘트들을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토어찜 말고 상품찜도 이런 기능이 있다면은 네이버 포유한테 또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일단 장바구니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찜은 아직은 활용도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뷰랑 평점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곳이랑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스토어 전시 관리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를 보시면요, 상품 유닛 요소 추가, 아까 있던 부분 있죠? 여기에 장바구니만 체크되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리뷰랑 평점을 체크해 볼게요. 리뷰, 평점, 별점, 강조, 이쪽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약간 리뷰가 빨간색으로 눈에 잘 띄게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예시가 있는데, 평점을 이제 숫자 대신 뭐 4.3, 4.5 뭐 이랬던 평점 대신에 별점 모양으로 표시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평점이 4점 미만인 경우에는 숫자나 별점을 모두 노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모바일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평점에 어떤 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리뷰 수가 145. 이게 원래는 별 대신에 평점 4.3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사라지고 이렇게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모바일 화면이고, PC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을 안 쓸 때, 도형을 안 쓸 때 나 혼자만 이렇게 도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평점을 조금 빨간색으로 눈에 잘 띄게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가 없으면 물건을 사지를 않아요. 특히 상품 업로드 후에 한두 달 정도는 내가 대량 등록이나 위탁 같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리뷰 세팅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설령 내가 위탁 판매를 대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을 대량으로 하더라도 특정 제품들, 나한테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잘 팔리는 제품들은 또 리뷰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사실 리뷰라는 거를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녁 시간에 밥 먹으려고 갔는데 왼쪽처럼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식당들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딱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웨이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긴 일단 맛집이구나 하고 내가 줄 서 있지 않더라도 간판을 한번 보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갑니다.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하고 다시 갑니다. 내가 줄 서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줄 서 있지 않더라도 이미 여기는 맛집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가장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초기 스마트 스토어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줄 서는 거,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리뷰가 많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우리 거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려면은 리뷰가 일단 제일 직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매 전환의 가장 높은 신뢰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가 리뷰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있고 뭐 다 있긴 하겠지만, 상세 페이지 아무리 잘 만들고 있어도 리뷰가 0개면은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요. 상세 페이지가 그냥 보통 정도인데 리뷰가 한 1000개 이상이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요,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평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서 리뷰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이 리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길게 쓸게끔 만들까, 포토 리뷰를 쌓게끔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초반이니까 평점이 훅훅 깎인단 말이에요. 안 좋은 평점이 쌓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리뷰수 한 100개 이전까지는 점수를 떨어뜨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만약에 평점이 4점 아니면은 3점 미만 이렇게 가버리면은 고객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떤 게 좀 불편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평점을 다시 복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리뷰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리뷰수가 한 10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뷰수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미 제품에 대한 그 검증은 다 끝났어요. 다만 최신 리뷰가 있는지를 봐요,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잘 팔고 있나? 요즘 사람들도 만족하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냥 바로 구매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평점은 제가 볼 때는 4.6 이상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4.5 이상만 돼도 그냥 사람들이 아 좋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 100개 정도 쌓이면 어차피 상단에 있는 한 10개 정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은 다 끝났고 다양한 사람들의 리뷰를 보긴 하겠지만 결국 리뷰 수가 최신에도 많이 쌓이고 그것도 평점이 좋다. 그때는 한 줄 정도 토막글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라는 것이 점점 더 발휘가 되는 거죠. 줄을 한 번 서면은 앞으로 더 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리뷰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우선 리뷰를 적자를 나면 안 되지만 마진이 남지 않더라도 리뷰를 남기게끔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리뷰가 없으면은 광고를 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보고 유입이 돼도 리뷰가 없는 거 보고 이탈을 하기 때문에 돈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이럴이나 뭐 상위 노출 기술을 써도 리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리뷰 이벤트예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강의에서 제일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리뷰 쓰면 포인트를 준다는 것은 요즘엔 좀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이제 배민을 시키면은 무료 쿠폰을 계속 주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처럼 기본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인트를 제공을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져요. 최대 적립 포인트가 6,490원 그리고 포인트 더 받는 방법 해가지고 최대 19,000 얼마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현대카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겠죠? 현대카드를 안 쓰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일반 리뷰 작성은 낮게 주시면 되고요. 포토 리뷰는 많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한 2, 3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포토 리뷰 작성할 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주시는 것 같고요. 일반 리뷰 작성은 진짜 거의 뭐 몇백 원 정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리뷰 작성을 그냥 안 주는 분들도 있는데 한 100원이나 200원 정도 이 정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초기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을 어디서 투자해야 되냐? 여기다 투자해야 돼요. 여기다가 포토 리뷰를 작성을 많이 하게끔 해서 내가 물건이 만약에 3만원짜리인데 괜히 이상한 데에다가 뭐 마케팅 비용 몇십만원 쓸 바에는 그냥 포토 리뷰 남겨주면은 우리가 막 5,000원을 준대요. 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맛있게 쓰고 길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초기일수록 포토 리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초기가 아니라 내가 리뷰가 한 100개 이상 됐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포토 리뷰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신 리뷰를 쌓을 겸 포토 리뷰나 일반 리뷰나 좀 비슷비슷하게 적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리뷰 이벤트에서도 잘 노출시키는 어떤 현업 셀러들만의 꿀팁이 있는데 이거 진짜 거의 다 모르시거든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핵심은 뭐냐? 상세 페이지에서 배너로 이 포인트를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조를 해줄 때 중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는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포인트 설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 입장에서 받을 혜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세 페이지에서 최상단에 보면은 스토어쯤을 누르면 추가 쿠폰 발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주고 이게 다 배너예요 지금. 그리고 구매만 해도 기본으로 적립해주는 금액을 여기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어요. 최대 적립 포인트가 3,490원이다 라는 거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있긴 하겠지만 상세 페이지를 내릴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큰 글씨로 워딩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추가 적립 포인트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190원이 또 적립이 된다. 또 마이단골 스토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안 써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6,000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추가적인 적립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만원 꼴로 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소비자가 내가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 쿠폰 발급이라는 버튼도 누르면은 스토어에서 알람이 가기 때문에 그 알람이 귀찮아
귀찮아서 일부러 안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누르지 않더라도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편익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바로 전에 제가 첫 번째에서 설명한 것을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 상세 페이지는 좀 예전에 만들어 둔 거여서 스토어쯤을 누르면은 추가 쿠폰 발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바구니 쿠폰으로 대체하면은 아주 깔끔하겠죠. 그럼 사람들한테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을 구매하면은 2,000원 추가 할인, 그리고 또 뭐 네이버 멤버십이면 얼마, 또 뭐 하면은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2만원 더 싸게 받으실 수 있는 거다, 포인트로 적립이 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딴 데를 보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뺏기겠죠. 이거를 아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서 배너로 올려두시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구매 전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인을 활용해라 라는 말은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 약간 진리랑 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인을 왜 써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말을 써줄 수 있고요, 원하는 소구점을 내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품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인들한테는 내가 아까 마진이 남지 않아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지인들한테 주면은 지인도 싸게 사서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리뷰가 좋은 게 달려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체험단 같은 걸 괜히 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지인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체험단을 쓰는 건데 이 체험단을 지인들한테 맡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기념 할인을 한 상태로 물건 할인을 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오픈 기념 특가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이제 리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인들한테 연락을 쫙 다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펀딩 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와디즈나 뭐 텀블벅 같은 거 펀딩 하실 때 제가 지인들한테 항상 연락을 돌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몇 달 정도 진행이 돼서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 번씩 제품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픈 특가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원가에 하고 있으니까 꼭 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조금 지인한테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보면요, 일단 지인들 리스트업이 필요해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톡 창을 열어가지고 내 지인들을 쭉 봅니다. 그럼 친구가 있고요, 선후배가 있겠죠. 선후배가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적인 비즈니스 하는 그런 대표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조금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내 거 물건을 좀 사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는 조금 이제 워딩을 부드럽게 써야겠죠. 그리고 선후배는 조금 정중하게 쓰되 아주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장 동료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좀 준비했는데 이만큼 나왔다, 응원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그런 워딩으로 써주시고 저도 좀 구매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거 제품을 좀 사달라, 도와달라, 구매해달라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단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확신을 가졌다면 물건을 구매해달라, 뭐 리뷰 써달라 이러는 말들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면 제가 이만큼 준비한 제품인데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추천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 이 지인들한테 팔아봐라 라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관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에 남겨져 있지만 19년도에 제가 뒷고기라는 걸 팔았을 때 그때 이런 걸 알고서 카톡에다가 부탁하는 게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눈 딱 감고 제 SNS에다가 다 올렸고, 제가 그 당시 강의나 컨설팅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접점이 있던 수강생 분들, 그리고 저를 불러주는 그 담당자분 있잖아요, 강의 담당자분한테도 부탁해가지고 좀 하나씩 좀 사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또 이분이 홍보는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물건을 구매해줄 것 같진 않아요. 내 타겟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서비스로 하나 드리기도 했어요. 그냥 제가 돈을 카톡으로 드리고 그냥 이 돈으로 구매해달라고, 대신에 리뷰 한 번만 좋게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남겨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남겨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바이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콘텐츠의 생명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부탁해서 끝나면은 그 자체로 후기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건 내 스토어에 와야만 내 후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스토어에 있는 후기를 내가 알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우리 제품, 우리 스토어를 홍보할 수 있는 주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알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겹살을 파는데 내 삼겹살을 먹고 너무 맛있다라고 했던 그 후기를 스마트 스토어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캡처해가지고 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피드를 신경 쓰면서까지 올리실 필요 없고 그냥 스토리에다가만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연락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인사를 계속 남기는 거죠. 후기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시면 되고 꾸준히 올리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런 식으로 지인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고 열었으면은 응원해주는 게 정상이지 그걸 갖고 뭐 나한테 장사하려고 하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때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도 감사 인사 꼭 남기고 정중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미안해 하지 마라. 어차피 좋은 제품으로 보답을 해줄 거고 감사 인사를 할 거고 또 그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또 물건을 내가 사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을 받자. 또 착하신 분들이 나는 사주는데 내 걸 사달라고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비즈니스 할 때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용기를 내셔가지고 내 것 좀 사달라 아니면 주변에 이거 필요하신 분한테 추천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꿀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팅 값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아직 이걸 모르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셔서 매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